강냉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치대 나온 남자 치과의사 고광욱입니다. 젊어서는 돌멩이도 씹어 먹을 만큼 튼튼했던 치아가 나이가 들어서는 어쩌다가 하나 둘씩 빠지게 되는 걸까요? 잇몸에 피가 나는 걸 좀 대수롭지 않게 여겼을 뿐인데 어느덧 치아들은 하나 둘씩 우리의 잇몸을 떠나게 됩니다. 오늘은 한 강냉이의 파란만장한 일생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뜨겁고 찬란한 20대, 우리 몸의 면역력이 최고로 강할 때죠. 이때는 하루에 한 번밖에 양치를 안 해도, 술 먹고 들어와서 바로 뻗어서 자도, 치맥을 하면서 드라마를 보다가 그대로 잠이 들어도 우리의 치아들은 꽤 멀쩡합니다. 왜냐하면 입속에서 콸콸 쏟아져 나오는 침 속에, 그리고 심장에서 뿜어져 나와서 잇몸까지 쫙쫙 퍼지는 피 속에 젊고 신선한 면역 물질이 가득하기 때문입니다. 충치나 잇몸병이 좀처럼 생기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기 쉬워요. 하루에 한 번밖에 양치를 안 하는데도 치아가 이렇게 멀쩡한 걸 보면 내 치아는 선천적으로 아주 튼튼한가 봐. 그리고 주변에 자랑을 합니다. 나는 양치 잘 안 해도 치과에 가본 적도 없어. 니네들도 괜히 치과에 가서 치과의사 말 듣고 쓸데없이 돈 쓰지 마. 이런 분들에게 제가 지금은 젊어서 몸이 버티는 거지만 10년, 20년 뒤에 반드시 후회하십니다. 양치 지금보다 꼼꼼하게 하셔야 되고요. 치실 꼭 쓰셔야 되고요. 치석 있으니까 스케일링도 꼭 받으셔야 돼요 라고 말씀드리지만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어느덧 30대 중반, 밤을 새워서 놀다 보면 허리가 아파지는 나이죠. 야근을 마치고 피곤한 몸으로 자리에 누우면 왠지 잇몸이 뻐근하고 욱신한 느낌이 듭니다. 술을 새벽까지 마신 다음 날은 왠지 잇몸이 들떠서 치아가 삐그덕 움직이는 느낌도 들어요. 양치를 하고 뱉었더니 거품이 핑크색이에요. 피가 나는 거죠. 이게 뭐야 하고 치과에 갔더니 치석이 많이 쌓여서 잇몸에 염증이 생겼대요. 스케일링을 하라고 해서 치석을 제거하는데 뭔가 치아를 깎는 듯한 소리가 나면서 엄청 시렸어요. 어쨌든 스케일링이 끝나고 위생사 선생님이 치실 사용하는 방법도 알려주셔서 집에 가는 길에 치실도 한 통 사들고 갔습니다. 오늘부터 양치를 좀 열심히 해볼까 하면서 치실을 써보는데 이럴 수가, 치실에 피가 묻어 나옵니다. 놀래서 거울로 치아를 자세히 봤더니 뭔가 치아가 전보다 길어진 느낌이에요. 이거 아까 스케일링 할 때 이상한 소리 났는데 잇몸 다 깎아낸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잇몸이 깎였나 안 깎였나 더 자세히 들여다보니까 뭔가 치아 옆구리에 도끼로 찍은 것처럼 움푹 파인 자국들이 있어요. 헐 하고 놀래서 손톱으로 만져보니까 딱딱딱딱 걸리고 엄청 시려요. 이거 봐 아까 스케일링 할 때 엄청 시렸는데 진짜 치아를 깎은 거였어. 그리고 또 자세히 보니까 치아와 치아 사이에 빈 공간이 생겼어요. 이게 뭐야? 치실 괜히 써가지고 치아 사이가 다 벌어졌나 보다. 부랴부랴 인터넷을 검색해봤더니 치대남이라고 왠지 이장원 닮은 듯도 하고 황재성 닮은 것도 같고 정현무를 닮은 것 같기도 한 치과의사가 이것저것 설명을 해주더라고요. 스케일링을 하고 나면 붙어있던 치석이 떨어지기 때문에 일단 치아가 좀 시려집니다. 그리고 치석 때문에 염증이 생겨서 잇몸 뼈가 녹아버렸기 때문에 잇몸도 같이 따라서 내려갑니다. 그래서 치아도 전보다 길어 보이고 치아와 치아 사이에 빈 공간도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치아 옆부분이 패인 건 치경부 마모증과 치경부 파절증이에요. 오랫동안 관리를 소홀히 한 결과를 스케일링 후에 발견하는 것이지 스케일링을 하는 도구로는 치아나 잇몸을 그렇게 깎기는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면서 고개를 구독 하라느니 오구독 씹지 말라느니 이상한 드립을 치지만 귀에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내 치아가 하루에 한 번만 양치를 해도 끄떡없는 튼튼한 치아였는데 이거 피 좀 난다고 치과 한번 잘못 갔다가 잇몸이랑 치아랑 다 깎이고 치아 벌어지고 난리 났네. 난리 났어.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스케일링 잘못 받으면 치아 다 망가진다더니 진짜였어 라고 분노하면서 다시는 치과에 가지 않겠다고 다짐을 합니다. 이렇게 치과에 가지 않은 채로 30대와 40대를 보내고 어느덧 50대가 되었어요. 그동안 잇몸에 피도 더 자주 나고 가끔 붓기도 하고 씹을 때 조금씩 아파지기 시작했지만 국민 잇몸약 인사돌, 이가탄을 먹고 이치 치약을 쓰면서 버텼어요.
왜냐하면 나는 이를 한 번만 닦아도 치과에 갈 일이 없는 튼튼한 이를 가진 사람이었으니까. 치과에 가봤자 어차피 스케일링 하라는 소리만 할 테니까. 오랜 시간 동안 치석은 더 쌓였고 잇몸뼈는 더 녹아버렸고 잇몸도 따라서 더 내려갔어요. 이제는 뿌리가 반쯤 드러나 보이기 시작해요. 귀도 조금씩 흔들리는가 싶더니 이제는 씹을 때 아픈 지경이 되었습니다. 더 이상 버티기 힘들어서 마지못해 치과를 방문했고 사진을 찍어봤더니 잇몸뼈가 거의 뿌리 끝까지 녹아버린 상태였어요. 여기서 더 진행되면 치아를 뽑을 수밖에 없겠죠. 치과에 이런 분들이 꽤 많이 오세요. 그리고 다들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젊었을 때 이가 멀쩡했는데 스케일링을 한번 잘못 받아가지고 생리를 다 깎아놨어. 그 이후로 내 치아가 이렇게 다 망가졌어. 그러면 제가 지금부터라도 잇몸 치료 한번 받으시고요. 양치하는 방법 새로 배우셔야 되고 치실, 치간, 칫솔 앞으로는 꼭 쓰셔야 돼요 라고 말씀을 드리면 그냥 잇몸약이나 지어줘. 나는 스케일링인지 스크래치인지 절대 안 받을 거고 치실 쓰고 나서 이가 이렇게 다 벌어졌으니까 치실 쓰란 말은 하지도 마.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여러분, 치아는 그냥 어느 날 문득 빠지는 게 아닙니다. 아주 오랫동안 양치질을 소홀히 하고 치실도 사용하지 않고 스케일링도 받지 않아서 치석을 입속에 그대로 남겨둔 결과가 뒤늦게 한꺼번에 나타나는 거예요. 어떤 특별한 시술, 특별한 약, 특별한 도구를 사용해서 한 번에 예전 상태로 회복시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미 늦어버린 상태인 거죠. 혹시 요즘에 잇몸에 피가 나는 분 계신가요? 여러분이 20년, 30년 뒤에 뒤늦게 후회하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그날이 바로 오늘일지도 모릅니다. 다시 돌아갈래! 개그맨 박명수 씨가 말했죠.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정말 늦은 거다. 꼼꼼한 양치질, 매일 밤 잠자기 전 치실 사용, 그리고 정기적인 스케일링. 오늘부터 바로 시작하세요. 지금까지 공익광고협의회와 아무 관계가 없는 칠레남이었습니다. 안녕.